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연구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학자. 게임만큼은 실세계와 거의 유사한 인간 행동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지능이 되기까지 게임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전자통신 기술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곳에 인간 행동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유,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장시환선님. 지금까지 봐온 실험실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공간. 어떻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스테이트 게임이 열심히 돌아가는 이 컴퓨터가 연구 장비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게임 속에서의 그 수많은 행동들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그 행동 의도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 혁신을 준비하는 양성일 박사입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승리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떠오른 기술, 인공지능. 그뿐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대화 전문 인공지능인 챗GPT 등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그런 대화 관련된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게임만큼은 실세계와 거의 유사한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동, 공격, 거래, 서로 간의 협동, 아주 다양한 그런 행동들이 어우러지면서요. 종합 콘텐츠로서의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루다 보면 인간 행동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게임 속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동을 분석해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그의 연구 목표.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이 각각의 유저들에 대한 숙련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고 있는 정보입니다. 각각의 행은 유저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체력,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상대방과의 상대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수비적인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사용자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수비적인지, 또 체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 실제 사용자의 게임 숙련도를 수치화시켜 그 데이터를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성일 박사의 연구인데요. 인공지능을 학습을 할 적에도 무조건 잘하는 것을 만드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수준과 유사한 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과 동일한 방식, 즉 사람의 그 숙련도를 판단해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AI의 숙련도를 조절하고 계측하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 운영되기 전에 학습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학습 훈련을 안 한 인공지능은 공격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반면 훈련을 거치면 상황에 맞춰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장풍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슬라이딩을 통해서 그 장풍을 피하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하체 부분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학습 훈련을 거친 후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 이제 상황에서
무슨 속성을 이제 주로 보는지 그거를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학습된 인공지능이 게임 속에서 어떤 행동에 중점을 뒀는지 시각화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특정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액션을 취했을 적에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격을 했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도표화해서 보여주면 저희들이 판단이 편하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한 모습입니다. 지금 게임을 하면서 발차기가 나왔다라고 봤을 적에 파란색 선을 보시면 상대방의 체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지표를 통해 인공지능 플레이어가 공격 행동을 결정하는 당시 내 체력보다 상대방의 체력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체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 패턴의 모습과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시간의 텀을 두고 쌓여 있다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을 적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상관관계를 자동으로 유추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현재 과거와 비슷한 행동 양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면 이로부터 1시간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것이 AI의 가장 중요한 활용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익힌 인공지능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원활하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사용자들이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특성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몬스터를 처치를 했다거나 아이템을 습득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공지능 이제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면서 퀘스트를 달성했다든가 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 데이터 남겨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볼까요? 원거리의 적이나 새를 잡기 위해 활을 쏘는 공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 패턴에 따라 적절한 게임 환경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새를 잡으려면 활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활이 많으면 사냥할 새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 등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 요소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기술은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인공지능과 금융의 상관성을 좀 판단내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히려 금융에서도 이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간 사람이 과연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과거에는 이 사람의 재산 상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으냐, 향후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걸이, 표정, 말하는 방식 혹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양태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판단을 한다라고 본다면 AI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게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행동에 활용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부급 현황이나 이런 현재 근황이 좀 어때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 그 훈련센터 가상현실 콘텐츠 교육에도 게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중재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가상현실을 체험하며 데이터를 뽑아내면 사용자의 행동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적인 행동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선의 방향 혹은 그 시선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이 시선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등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패턴들의 검증이 좀 가능해지고요. 숙련도의 변화들을 아주 세부적인 행동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포탑 필터를 끼워 넣어주세요. 게임 속 플레이어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생성하는 양성일 박사. 디지털 기술 시대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리는 세계에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연구한 지도 10년 이상. 인공지능의 역사는 80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그가 연구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쏟아온 열정만큼 책장 한 곳을 채우는 값진 연구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한 그 결과물이 수상을 하게 된 표창장입니다. 게임 인공지능 분야를 위시해서 국방, 교육, 상거래, 금융까지도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 기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나름 인정받은 것 같아 많이 기쁩니다. 양성일 박사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번 전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2번 전학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하시면서 근무지를 자주 이동하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을 해서요. 멀게는 진해부터 영천, 포천, 서울, 논산 이런 전국에서 안 살아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특성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던 양성일 박사 가족. 정붙일 친구 한 명이 없었던 어린 양성일 박사는 늘 사람이 고팠습니다. 어린 시절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서 보면 그곳의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들끼리 친분이 많이 쌓여 있어서 서로 친한데 저는 좀 이방인으로서 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접하면서부터 저한테는 또 새로운 개념의 좋은 벗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양성일 박사. 중학생 시절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꿈도 꾸게 됐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두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모사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싶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시절. 운명처럼 찾아온 컴퓨터는 그의 꿈이 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휴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늘만큼은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유가 날 때마다 여행지들을 찾곤 하는데요. 오늘은 좀 남쪽 지방을 좀 찾아볼까 해서 일단 길을 한번 나서봤습니다.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곳은 바로 전라남도 담양의 한 정원. 울창한 대숲이 양성일 박사를 반겨줍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쁜 연구 일정들을 소화해야 했던 그에게 잠깐의 휴식은 그저 달콤하기만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1.5평짜리 인생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책상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런 삶보다는 가끔씩은 이렇게 훌훌 털고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구리는 더 멀리 뛰기 위해 최대한 몸을 움츠린다는 말이 있듯이 늘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과학자들에게 쉼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생기를 되찾은 양성일 박사가 향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원.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인공지능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를 만나기 위함인데요. 저희의 게임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그 선행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셔서 굉장히 모험적인 방법론 그리고 실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끊임없이 같이 연구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기타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게임 인공지능에 관련된 행사들을 같이 조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 인공지능을 통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성일 박사와 김경준 교수는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지능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 더 세련화되어가고 e스포츠처럼 아주 민감한 동작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아주 강력한 게임 인공지능,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이제 사람의 최고수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 게 관심사였다면 아직은 좀 원천 연구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인공지능이지만 좀 사람 같은 좀 뭔가 내가 잘 못하면 좀 내 수준에 맞춰줄 수 있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역할 맞춰가지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협업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센서들 실험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지금 이 압력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VR 게임의 그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MIT가 만든 압력 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인 김경준 교수. 이게 지금 압력 센서고요. 구리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저항을 측정해서 얼마나 이제 압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압력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내고 이걸 이제 게임 같은 데 적용해서 VR 게임의 입력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걷거나 뛰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보폭의 속도 그리고 방향 등을 압력 센서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게임 속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뛰는 건 뛴다. 그래서 하다 이렇게 막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잠입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살금살금 걷는 것이 있다면 도망 나오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발 압력을 이용해서 몸통이나 몸의 움직임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이미 나와 있는 예시가 있어요. 정말 재미난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장비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훨씬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이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의도를 인식을 해서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IT 기업과의 기술 산업화 관련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e스포츠의 그 프로 게임단 그 선수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저희 쪽에 그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업화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모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용해서 화면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게임 내 데이터를 추출하는 양성일 박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곳까지 발걸음을 해준 것인데요. 추가 성능이 얼마나 그의 기술은 대규모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e스포츠 경기를 분석해 중계방송에 활용되는 등 게임 산업의 다각도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이 선수들의 스타일, 숙련도 이런 것들을 게임 화면에서 플레이 요소를 분석하여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모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골드 수집량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 요소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챔피언들이 1, 2, 3 이렇게 레벨이 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각 팀의 챔피언들이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게임사에서 따로 정보를 얻지 않고 게임 속 화면만으로도 승패 예측을 하고 MVP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판단이 가능해 게임 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사 API로 활용하지 않고 화면 분석을 통해서 게임 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기술인데 그 기술을 미리 만드셨고 또 이제 화면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 장면을 녹화를 해주는 기능까지도 지금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게이머 에듀테크를 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플레이 성향이나 실력을 객관화된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 최종 목적. 이를 응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혹은 메타버스를 통한 그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접했을 적에 특정한 문제를 풀 적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든가 그 지속력이라고 하죠. 시험이나 아니면 학습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앞쪽에는 집중도가 높은데 뒤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행동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친구들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학습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면서 그 활용 분야도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꿀 인공지능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는 양성일 박사인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연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게임 속 세상을 다루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그리고 본성을 이해해야지만 이 사람들의 행동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단편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좀 더 다각적인 새로운 시각을 얻고자 이런 인문학 관련된 책들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게임 속 인공지능의 가치는 인간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 모든 연구의 근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은 그를 게임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게임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디지털 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양성일 박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오늘도 그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리는 대신 인공지능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화살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속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현실 속에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왔던 그 기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 신념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연구하면서 기술을 한 바퀴 돌아 사람의 그 높은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제 가장 높은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